전 시간에는 그 제약 조건 종류 5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SQL에서는 테이블의 각각의 컬럼들에 들어갈 수 있는 값들을 제한을 둘 수가 있어요. 그 제한을 두는 거를 제약을 준다라고 얘기하고 그런 제약을 주는 조건들을 제약 조건, constraint라고 얘기를 하고요. 제약 조건의 종류에는 5가지가 있습니다. 5가지가 있고요. 어, 하나의 컬럼에 한 가지 제약 조건만 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뭐 예를 들면 프라이머리 키를 주면서 체크 제약 조건을 줄 수도 있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난널, 유니크 이렇게 따로따로 2개의 제약 조건을 하나의 컬럼에 줄 수도 있습니다. 포린 키는 약간 좀 독특한 게 다른 테이블에 프라이머리 키가 먼저 만들어져 있어야 되고요. 네, 그런 다음에 그 줄 수 있는 게 포린 키를 줄 수가 있습니다. 물론 같은 테이블에서도요, 포린 키를 줄 수가 있어요. 우리 MGR 있죠, MGR. 그죠? MGR 같은 경우에 얘를 포린 키 제약 조건을 줄 수가 있어요. 자기 테이블에 EMP 애너를 참조한다라고 포린 키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셀프 조인에 사용될 수가 있겠죠. 예, 그렇게도 가능합니다. 그렇게도. 네, 자, 그러면 포린 키를 제외하고 다른 제약 조건들을 먼저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테이블을 생성할 때, 즉, create 테이블을 할 때예요. 테이블을 생성할 때 제약 조건 만들기 1번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테이블을 생성할 때 제약 조건 만들기 2번도 있다는 얘기겠죠? 그죠? 네. 제약 조건 만들기 1번은 제약 조건의 이름을 설정하지 않는 경우고요. 않는 경우고 우리가 제약 조건의 이름을 주지 않으면 그러니까 조건만 주는 거예요. 제약만 주고 이름을 주지 않을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오라클에서 제약 조건의 이름을 자동으로 만들고 자동으로 부여를 해주게 됩니다. 그냥 자동으로 만들어줘요. 자동으로 만들어줌 이렇게 할까요? 이따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시스 뭐 이런 그 접두사가 붙고요. 제약 조건이다 C 뭐 이렇게 하고요. 그러니까 뭐 숫자가 뭐 이렇게 붙어요. 뭐 1, 2, 3, 4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뭐 시스템이 부여한 constraint 1234번 뭐 그런 정도의 의미로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약 테이블을 만들 때 제약 조건 이름을 직접 만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제약 조건 이름을 주지 않고 간단하게 만들 수도 있는데 그럴 때에는 오라클에서 제약 조건의 이름을 자동으로 만들어줍니다. 자, 이거를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어, EMP 테이블을 비슷하게 조금 컬럼을 줄여서 테이블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create 테이블 EX 어제 EX EMP를 만들었었죠? 연습하느라고. EX EMP 1번이라고 할게요. 제약 조건을 준다고 해서 그 문법이 달라지는 건 아니에요. 기본적인 문법은 create 테이블, 테이블 이름, 그 다음에 컬럼들. 컬럼은 첫 번째 4번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E and O라고 할게요. 데이터 타입 나중에 생각할게요. 첫 번째 컬럼. 첫 번째 컬럼이니까 쉼표로 구분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름, eName이라고 할게요. 이름. 그 다음에 이메일이라고 할까요? 이메일 주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샐러리로 저장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어떤 그 직원에 대한 어떤 뭐 메모 뭐 5개만 이렇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이사항, 기타 등등 뭐 그런 의미로 하나 만들어 본 거예요. 자, 이렇게 5개의 컬럼을 갖는 eNO, eName, 이메일, 샐러리, 메모라고 하는 5개의 컬럼을 갖는 테이블을 만들어 보고 싶은 건데요. 자, 번호 4번이에요. 그죠? 무슨 타입으로 만들면 좋겠어요?
4번은 숫자로 만드시는 게 제일 편하겠죠? 그래서 넘버 타입으로 만들게요. 네 자리 그리고 정수 이렇게 줄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름. 이름은 문자열로 만들면 되겠죠. 그죠? 문자열. 가령 길이 문자열이라고 해서 바차2라고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름이 글자 수가 다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죠? 뭐 두 글자일 수도 있고, 세 글자일 수도 있고, 영문이면 뭐 열 글자일 수도 있고, 사람들마다 그 길이가, 이름의 길이가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바차2가 제일 적당할 것 같고요. 20 캐릭터라고, 바이트로 할까요? 기본값? 아니면 캐릭터도 괜찮아요. 영문이든 한글이든 구분 없이 글자 수로 제한하겠다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요.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지금처럼 그냥 메모리, 바이트로 제한을 하겠다. 뭐 이렇게 하셔도 좋습니다. 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메일입니다. 이메일도 문자열이 저장되면 되겠죠. 그래서 다차2, 뭐 여기도 20 바이트 이렇게 할게요. 그 다음에 샐러리는 급여라는 의미니까 숫자 타입이 되면 되겠죠. 넘버 타입. 7자리 중에서 2자리는 소수점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메모는 말 그대로 그냥 문자열들을 저장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차2 글자 수 제한을 좀 더 크게 둬서 예를 들어서 1000 바이트 넉넉하게 뭐 이렇게 줄 수가 있겠죠. 참고로 바샤2는요 최대 4000바이트까지 저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오라클 문서를 보니까 4000바이트까지 가능하대요.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기본적인 컬럼 이름, 데이터 타입, 컬럼 이름, 데이터 타입 이렇게 준 거죠. 제약 조건은 어제 제가 보여드릴까요? 테이블 만들 때 문법, 컬럼 이름, 데이터 타입 뒤에다가 뭘 쓴다 그랬어요? 제약 조건을 쓴다 그랬죠. 뒤에다가 제약 조건 이름을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를 프라이머리 키로 하고 싶다. 그러면 프라이머리 키 이런 식으로 제약 조건 이름을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NO라고 하는 컬럼은 프라이머리 키라고 하는 제약 조건이 있는 컬럼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컬럼 이름, 데이터 타입, 그 다음에 제약 조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이름은 널이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not null 제약 조건을 줄게요. 자, 그 다음에 이메일 주소. 이메일 주소가 서로 겹치면 안 되겠죠. 그죠? 이메일에는 unique라고 하는 제약 조건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셀러리. 아까 말씀드렸어요. 셀러리는 숫자인데 넘버라고 해버리면 음수도 포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음수 셀러리는 있으면 안 되니까 이때 주는 게 체크. 체크는 괄호를 씁니다. 괄호를 하고 괄호 안에다가 조건식을 써줘요. 조건식은 뭐냐면 셀러리는 크거나 같다,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where절에서 쓰는 그 조건식 있죠. 그거를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렇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하시면 위쪽에 제약 조건 정리한 것들 중에서 프라이머리 키, 난널, 유니크, 체크까지 하나로 테스트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컨트롤 엔터 하고 실행하겠습니다. 생성되었다고 나오죠. 혹시 에러 있으신 분 계세요? 네. 뭐 중간에 오타 같은 게 있거나 그러면 에러가 있을 수 있죠. 오타 없으면 문법적으로 오류가 없으면 정상적으로 테이블이 생성이 될 겁니다. 네, 생성되어져 있는 테이블을 한번 열어서 볼까요? 옆에 접속 탭이 있죠. 여기에 스쿼트 계정 테이블 선택하시고 위쪽에 새로 고침 버튼이 있어요. 새로 고침. 네, 그러면 여기 EXEMP 1번이라고 하는 테이블 보이죠? 이 NO, 이 네임, 이 메일, 샐러리, 메모 이렇게 돼 있죠. 자, 여기 열어서 보여드렸어요. 이쪽에 탭이 열려 있습니다. 컬럼 5개 있고요.
우리가 create 테이블에서 설정한 순서대로 컬럼 이름들이 쭉 있죠. 그 다음에 데이터 타입들도 우리가 설정한 대로 되어져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옆에 지금까지는 한 번도 설명을 안 드렸던 부분인데 자, 여기에 뭐라고 써져 있나요? nullable 이라고 돼 있죠. 그죠? 무슨 뜻이냐면 able 그러면 보통 무슨 뜻이 있어요? 뭐뭐 할 수 있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널이 가능한 이란 뜻이에요. 이 컬럼은 널이 가능한가요를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겁니다. yes면 널이 가능하다란 뜻이고요. no면 널이 가능하지 않다란 뜻입니다. 자, 이 NO는 널이 될 수 없대요. 왜 널이 될 수 없을까요? 우리가 무슨 제약 조건을 줬기 때문에 프라이머리 키. 프라이머리 키는 유일한 한 개의 행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값이 비어 있으면 안 되죠? 중복되면 안 되죠? 그러니까 프라이머리 키 하면 난널은 자동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난널. 그죠? 자, 두 번째 컬럼 만들 때, 이 네임이라고 하는 컬럼을 만들 때 우리는 제약 조건으로 명시를 한 게 있어요. 난널. 그죠? 널이 아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라고 돼 있어요? 널러블이 no. 널이 될 수 없다라고 돼 있죠. 다른 테이블 3개는요? 다른 컬럼들 3개에는 우리가 난널은 주지 않았어요. 그죠? 난널 주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는 yes라고 되어져 있어요. yes라고 되어져 있는 컬럼들은 널이 가능한 컬럼들이란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데이터 탭을 볼게요. 당연히 인설트한 게 아직 아무것도 없죠. 인설트한 게 없으니까 당연히 데이터는 하나도 없을 거예요. 자, 그 옆에 탭들 중에서 제약 조건이라고 하는 탭 보이세요? 제약 조건이라고 하는 탭 보이시죠? 거기 들어가 보세요. 자, 제약 조건 이름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이게 우리가 제약 조건에다가 이름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오라클이 자동으로 부여한 constraint 이름이에요. sys, C는 아마 constraint의 첫 글자일 거예요. 그 다음에 일련 번호들이 있어요. 351번, 349번, 350번, 351번, 352번 이렇게 있습니다. 자, 349번은요, 체크 제약 조건이래요. 이 네임은 난널이다. 자, 제가 난널이라고 하는 제약 조건은 체크의 특별한 종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난널이라고 썼는데 오라클은 체크로 하고 있어요. 그죠? 체크 제약 조건으로 하고 있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유니크가 있죠. 이메일이 유니크죠. 유니크. 자, 유니크는 여기 따로 있어요. 352번이 유니크라고 되어 있어요. 유니크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유니크 제약 조건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체크 제약 조건이 있죠. 셀러리에 대해서 체크 제약 조건 그게 여기 350번 제약 조건이에요. 셀러리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제약 조건. 그 다음에 프라이머리 키 제약 조건은 여기 351번이에요. 그러니까 테이블을 만들 때 우리가 컬럼 순서대로 컬럼 옆에다가 제약 조건 이름들을 명시를 했지만 이 순서대로 번호가 부여되는 건 아니에요. 그죠? 지금 난널이 49번, 그 다음에 셀러리 0보다 크거나 같다 체크하는 게 50번, 프라이머리 키가 51번, 유니크가 52번 이렇게 만들어졌죠. 네. 이렇게 제약 조건이 4개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테이블을 열고요. 테이블을 클릭해서 탭으로 편집기 창에 탭으로 열고 그 다음에 탭 중에서 데이터, 모델 그 옆에 제약 조건이라고 하는 게 있죠. 제약 조건이라고 하는 거를 클릭하시면 여기를 그 제약 조건의 이름들과 제약 조건의 내용들을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 다음에 모델 같은 경우는요. 자, 조금 확대해서 보여드리면요. 모델에서 보여주는 거는요. 모든 그 컬럼 이름들을 다 보여주진 않고요. 여기 보면 스컵 계정에 EXEMP 1번인데
여기 열쇠처럼 생긴 거 있죠? 이 열쇠처럼 생긴 게 프라이머리 키예요. 테이블 프라이머리 키 ENO 컬럼이다. ENO 컬럼이 프라이머리 키다.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메일에 뭘 줬죠? 이메일에 유니크를 줬죠? 유니크. 유니크가 뭐예요? 이 테이블에서 이렇게 두 개를 보여주는 거는 유니크한 값들을 보여줍니다. 프라이머리 키 같은 것들, 유니크로 제약 조건 준 것들, 네, 그런 것들을 여기다 보여줘요. 이 유니크한 값들은 인덱스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일하기 때문에 행 하나를 선택할 수가 있겠죠. 셀렉트문의 where에서 주로 많이 사용될 수 있는 그런 컬럼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프라이머리 키나 유니크 제약 조건이 있는 것들인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특별하게 이렇게 따로 테이블에서, 모델에서 이렇게 보여줍니다. 지금 다른 테이블과 연관이 되어져 있는 포린 키는 우리가 준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연관관계는 아직은 여기서는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SQL 디벨로퍼의 기능을 이용을 하시면 제약 조건 이름들을 이렇게 찾으실 수가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간단하게 어떤 모델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볼 수가 있고, 데이터, 컬럼 이런 것들을 보실 수 있으세요. 네, 이게 테이블을 만들 때 제약 조건을 주는 첫 번째 방법이에요. 제약 조건 이름을 주지 않고 그냥 직접 만드시는 방법. 어렵지 않죠? 순서는 컬럼, 데이터 타입, 제약 조건 종류. 컬럼, 데이터 타입, 제약 조건 종류. 이런 식으로 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자, 여기 스크립트 출력 지우겠습니다. 테이블을 만드는 건 어렵지 않았고요. 이제 여기에 인설트를 할 때요. 인설트를 할 때 조건에 맞는 제약이 걸려있는 컬럼들에는 그 제약에 맞는 것들만, 조건에 맞는 것들만 인설트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데이터 타입과는 조금 다른 거예요. 뭐 네 자리, 뭐 이런 것들은 데이터 타입에서 결정이 되는 거고요. 그것 이외에 뭐 프라이머리 키냐, 난널이냐, 유니크냐 이런 것들은 제약 조건을 결정이 되는 거예요. 자, 일단 첫 번째 사원을 먼저 인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nsert into죠. insert into. 그 다음에 테이블 이름 쓰죠. ex, emp 1번 이렇게 하죠. 자, 모든 컬럼에다가 값들을 넣고 싶어요. 그래서 values라고 할게요. 자, 첫 번째 숫자죠. 네. 숫자는 1001번이라고 할게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이름이죠. 홍길동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메일이죠. 홍길동 골뱅이 itwill.com 이메일 됐고요. 샐러리죠. 네. 샐러리는 350 뭐 이렇게 줘도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메모 부분이죠. 뭐 메모는 뭐 신입 사원 뭐 이런 정도 할까요? 자, 이렇게 해서 컨트롤 엔터 하고 실행하면 삽입이 되었습니다. 몇 개 행위? 한 개 행위 인설트 삽입이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결과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에러 없이 잘 나오죠. 결과 잘 나오죠. 셀렉트를 해서 보셔도 될 거예요. 인설트를 했으니까 select from ex, emp 1번 이렇게 보시면 네, 잘 들어가 있죠. 그죠? 한 개의 데이터가 잘 들어가 있습니다. 확인되셨죠? 안 되신 분 있으세요? 자, 첫 번째는 어떤 제약 조건을 테스트를 해볼 거냐면 insert into 할게요. insert into ex, emp 1번입니다. 어떤 특정 컬럼들만 넣어볼게요. 자, 여기 만들어진 테이블이 있는데 프라이머리 키와 이름, 즉 4번과 이름만 넣어볼게요. 그래서 4번은 ENO, 이름은 ENAME.
이렇게 두 개를 넣을게요.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컬럼 두 개만 넣겠다. 그리고 나머지는 너를 넣겠다. 이런 의미잖아요. values, values. 네, 그리고 1001. 똑같이 홍길동 이렇게 해볼게요. 자, 인설트가 성공할까요? 성공하지 못할까요? 문법적으로는 오류가 없는 문장입니다. insert, into, table, 컬럼 이름 두 개, values 값 두 개. 첫 번째 값 1001이라고 하는 정수는 eNO 컬럼에, 홍길동이라고 하는 문자열은 eName이라고 하는 컬럼에. 문법적으로는 오류가 없죠. 문법적으로는 오류가 없습니다. 근데 실행하면 출력에서 에러가 발생하죠. 35번째 행에서 여기 제 코드에서 35번째예요. 여기죠. 네. 오류 발생. 오류 발생은 이 문장도 보여주고 있네요. 무결성, 결점이 없는 성질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데이터의 품질이 좋아야 되는데 데이터의 품질이 좋으려면 결점이 없어야 되겠죠. 그걸 무결성이라고 합니다. 무결성 제약 조건에 위배가 됐다라고 나오죠. 근데 어떤 무결성 제약 조건인지 몰라요. 이것만 보면 뒤쪽에 뭐가 있어요? 번호가 있어요. 그죠? 8351, 51번이에요. 51번. 자, 그러면 이거는 어디서 보면 될까요? 테이블 제약 조건 51번. 뭐죠? 프라이머리 키 제약 조건을 위배했다는 뜻입니다. 네, 요렇게 보시면 돼요. 아셨죠? 자, 프라이머리 키랑 중복되면 안 되고요. 널이 되면 안 되는 거죠. 자, 근데 이미 4번이 1001번이라고 하는 직원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또 1001번이라고 하는 4번으로 새로운 직원을 인서트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코드는 에러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네. 되셨죠? 그래서 이건 에러가 나는 코드여서 주석으로 이렇게 해버릴게요. 주석으로 해버리고 얘는 에러 메시지는 이렇게 나왔어요. 무결성 제약 조건이라고 나왔는데 여기서는 무슨 제약 조건이냐면 프라이머리 키, PK 제약 조건. constraint. 조건을 위배한 거예요. 같은 값을 입력할 수는 없는 거예요. 같은 값을 입력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건 될까요? insert into 똑같은 문장이에요. exemp 1번 똑같이 en오와 이 네임에 저장하고 싶어요. value는 1002번 그리고 홍길동. 자, 이렇게 넣고 싶어요. 얘는 될까요? 얘는 되죠. 얘는 결과가 삽입되었습니다. 라고 나옵니다. 삽입되었습니다. 똑같은 문장 두 번 하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이미 1002번이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그죠? 자, 위쪽에 셀렉트 문장이 있으니까 뭐 또 한 번 셀렉트 하지 말고요. 그냥 커서만 여기다 올려가지고 컨트롤 엔터 해보세요. 4번에 1002라고 들어갔죠. 인설트가 됐죠. 이름은 홍길동이라고 인설트가 됐죠. 전달하지 않은 값들은 전부 다 널이라고 표시가 되고 있죠. 그렇죠? 네. 얘는 정상적으로 인설트가 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문장인데 숫자가 1001이냐 1002냐에 따라서 인설트가 되기도 하고 인설트가 안 되기도 하죠. 동명이인은 들어갈 수가 있죠. 동명이인은 들어갈 수가 있어요. 테이블 보세요. 우리가 테이블 만들 때 널이 아니라고 했지. 유니크라고 하진 않았잖아요. 유니크라고 하진 않았기 때문에 얼마든지 동명이인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제약 조건을 주는 이유는 데이터의 무결성을 유지하기 위해서요. 결점이 없는 무결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프라이머리 키에 널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널 들어갈 수 없어요. 네. 간단하게 테스트 해보죠. insert into ex
EMP 1번 똑같이 ENO, ENAME 옆에다 쓸게요. 간단한 문장이니까 널, 통, 길, 동 이거 오류랍니다. 그죠? 오류 메시지 내용은 너를 인서트 할 수 없습니다예요. 어디에? 스콧 계정에 EX, EMP 1번 테이블에 ENO 컬럼에 이런 뜻이에요. 그죠? 프라이머리 키는 널이 될 수도 없는 거예요. 그죠? 네. 이거는 부연 설명을 하면 이미 같은 값 1001이 테이블에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것도 주석이에요. 이것도 주석이고 이 경우는 PK 컬럼에는 이라고 할까요? PK 컬럼에는 너를 인서트 할 수 없어요. 딱 그거잖아요. 너를 ENO에 삽입할 수 없습니다. 요거 어떻게 이해하셔야 되는지 말씀드렸죠. 로그인이라는 계정 이름, 그러니까 오라클 계정 이름, 그 다음에 그 계정에서만 사용하는 테이블 이름, 그리고 테이블이 가지고 있는 컬럼 이름이에요. 네, 이렇게 다 전부 다 뭘로 묶어주고 있어요. 큰 따옴표로 묶어주고 있죠. 네, 자 그래서 프라이머리 키는 이 정도로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난널 제약 조건 한번 볼까요? 난널 제약 조건. 어, 뭐 당연한 거겠지만 insert into ex emp 1번 ex emp 1번 eno ename values 이렇게 하고 같은 번호가 있으면 안 되니까 1003 이렇게 넣었어요. 근데 ename에 너를 넣었어요. 그죠? 자, 이것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죠? 이게 에러 메시지가 너무 많으면 여기 스크립트 출력을 지워버리세요. 여기 지우개 표시 있잖아요. 지우고 다시 한번 실행해 보시면 딱 그 문장에 대한 에러만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 너를 삽입할 수 없다. 인설트 할 수 없다. 어디에? 이 네임 컬럼에. 이 네임은 낱널 제약 조건이 있어서. 그죠? 네. 그래서 여기 주석. 그 다음에 설명을 여기에는 낱널 제약 조건 200 이렇게만 할게요.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메일을 한번 넣어볼게요. 셀렉트 한 번만 다시 한번 해볼까요? 셀렉트 한 번만 다시 한번 하고요. 지우고. 자, 지금 EMP 1번 테이블에는요, 두 개의 레코드가 저장이 되어져 있습니다. 두 개의 레코드가 저장이 되어져 있고요. 첫 번째 레코드는 번호, 이름, 이메일, 급여, 메모까지 다 있고요. 두 번째 레코드는 번호와 이름까지만 있고 나머지 컬럼은 널이 들어가 있어요. 자, 이런 상태에서 인설트를 해볼게요. 세 개를 인설트를 하겠습니다. 번호와 이름과 이메일을 인설트를 해볼게요. 자, 어떻게 할 거냐면요. 인설트 into 테이블 이름은 ex emp 1번 이렇게 하겠죠? 그 다음에 컬럼 3개만 제가 인설트를 하겠다고 했으니까 괄호를 써주시고요. eno, ename, email 이렇게 넣을 거예요. 셀러리와 메모는 안 넣을 거고요. 이렇게 앞에 3개만 넣을 거예요. 자, 그러면 values를 주면 되겠죠? 프라이머리 키니까 중복되지 않고 널이 되지 않게끔 1004 이렇게 할까요? 이번에는 오쌤이라고 해볼까요? 근데 이메일을
홍길동 골뱅이 itwill.com. 자,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 인설트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자, 문법적으로는 맞는 문장입니다. 문법에 정확하게 맞죠. insert into 테이블, 그 다음에 괄호 안에 컬럼 3개, values, 괄호 안에 값 3개. 그렇죠? 자, 그러면 천사라고 하는 값은 프라이머리 키 제약 조건에 위배 안 되죠. 여기랑 구분할 수 있는 유니크한 값이고 널이 아니니까. 그 다음에 이 네임은 널만 아니면 되죠. 그런데 이메일에는 무슨 제약 조건이 있었어요? 유니크 제약 조건이 있었죠. 근데 지금 여기에서 인설트 하려고 하는 이메일은 이미 홍길동이 사용하고 있는 이메일이었죠. 그래서 인설트 하려고 하면 여기서도 무결성 제약 조건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제약 조건 이름만 나오죠. 352번. 자, 52번을 EX 1번에서 보시면 무슨 제약 조건이라고 되어 있어요? 유니크 제약 조건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죠? 네. 네,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이것도 주석 만들어 버릴게요. 이렇게 주석을 만드시고 이것도 무결성 제약 조건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무결성 제약 조건이라고 되어 있는 구체적으로는 유니크 제약 조건, 유니크 제약 조건을 위배한 거예요. 위배한 겁니다. 이메일은 중복된 값을 가질 수가 없어요. 이메일은 중복된 값을 삽입할 수 없어요. 이렇게는 인설트가 되겠죠. 자, 똑같은 문장인데 이렇게 했으면 insert into ex emp 1번 번호, 이름, 이메일, values죠. 천사, 쌤, 그 다음에 뭐 제이크, itwill.com 이런 식으로 얘는 되겠죠. 얘는 삽입이 됐습니다 라고 나오죠. 그죠?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천사를 인설트 하려고 했을 때는 인설트가 안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없어요. 그 다음에 난널 제약 조건 만족하고요. 유니크 제약 조건 만족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삽입이 되죠. 그리고 위쪽에 셀렉트 이렇게 실행해 보시면 이렇게 인설트가 된 모습을 보실 수 있으십니다. 마지막 문장은 정상적으로 실행이 됐죠. 4번은 천사, 이름, 오쌤, 그다음 이메일. 나머지는 인설트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널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체크 제약 조건 볼까요? 체크 제약 조건. 제일 마지막에 있는 게 여기 체크였었죠. 셀러리는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이것도 너무나 당연한 얘기겠지만 자, 이번에는 insert into ex emp 1번 4번은 없으면 안 돼요. 그죠? 프라이머리 키니까 4번 반드시 인설트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이 name 반드시 인설트 해야 돼요. 왜? 난널이기 때문에. 이메일은 없어도 돼요. 유니크지 난널은 아니잖아요. 그죠? 유니크만 줬기 때문에 이메일은 없어도 돼요. 자, 이번에는 셀러리를 줄게요. 이메일을 주지 말고 셀러리를 인설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values 겹치지 않도록 1005라고 줄까요? 그 다음에 스컷 많이 사용했었죠? 스컷이라고 하고 급여는
500을 받는다라고 해볼까요? 마이너스 500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마이너스 500. 역시 마찬가지로 문법적으로는 오류가 없어요. 숫자 타입의 숫자로 넣었고, 프라이머리 키여서 겹치지 않도록 널이 아닌 값을 넣었고, 이 네임 문자열 타입에서 문자열을 줬고, 글자 수 맞춰서 넣었고, 널이 아닌 값을 줬어요. 그 다음에 급여 숫자 타입이라고 되어 있었죠? 네, 숫자 타입으로 줬어요. 자, 그런데 실행해 보시면 죄송합니다. 이건 다른 에러죠. 이거는 무슨 에러예요? 컬럼이 이름이 잘못됐다는 뜻이에요. 예, 컬럼 제가 만들 때 셀이라고 만들지 않고 셀러리라고 만들었죠. 셀러리라고. 자, 다시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다시 실행해 보시면 체크 제약 조건 위배가 됐다고 나오죠. 아예 체크 제약 조건이라고 명시해주고 있어요. 무결성이 아니고요. 체크 제약 조건이라고 나오고 있고, 제약 조건 이름은 50번. 그죠? 50번의 내용을 보면 샐러리는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가 체크를 해야 되는 조건이죠. 그거를 체크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인설트 할 때 이런 값이 입력이 안 되는 겁니다. 자, 얘는 그래도 주석 처리하고요. 이렇게 해서 그 체크 제약 조건, 제약 조건 이것만 쓸게요. 자, 제약 조건의 의미 아시겠죠? 이제 여러분들, 그죠? 테이블에 왜 제약 조건을 주는지 아시겠죠? 인설트 할 때요, 인설트. 테이블에 제약 조건을 주는 이유는 인설트 할 때 잘못된 값, 이렇게 에러를 주면, 에러를 오류 보고를 딱 해버리면, 인설트가 안 되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잘못된 값들이 인설트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제약 조건을 주는 거예요. 여기다가 제약 조건을 사용하는 이유는 잘못된 들어가서는 안 될 잘못된 값들이 인설트가 되는 것을 삽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예요. 이거를 조금 유식한 말로 데이터의 무결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시면 돼요. 제약 조건을 쓰는 이유가 뭐냐? 데이터의 무결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다. 좀 쉬운 말로 풀이하면 잘못된 값들이 인설트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프라이머리 키면 중복된 값이 인설트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프라이머리 키면 널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체크 제약 조건이 있으면 그 조건을 만족하는 값들만 인설트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정상적인 값들만 인설트가 되고 잘못된 값들은 인설트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거를 어려운 말로 데이터의 무결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제약 조건을 사용을 하는 겁니다. 네, 혹시 어려운 거 있으실까요? 없으시죠? 네, 네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런 건가요? 지금 테이블에 이렇게 있는데 여기 널이라고 되어져 있는 곳에 값을 넣을 수 있느냐? 그런 질문이신가요? 네,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행이 있는 경우에 뭐 여기다가 값을 넣고 싶다. 가능하고요. 그런 거는 인설트로 하는 게 아니고요. 이미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값을 바꾸는 거예요. 업데이트 하는 겁니다. 업데이트 하는 거고, 그냥 간단하게만 나중에 말씀을 드릴 건데, 자, 이제 홍길동에 예를 들어서 뭘 넣을까요? 이메일 넣을까요? 샐러리 넣을까요? 메모 넣을까요? 아무거나? 아무거나 넣을까요? 이메일과 샐러리를 넣어볼게요. 이메일과 샐러리를 넣어볼게요. 두 번째 홍길동한테 이메일과 샐러리를 넣으려면 업데이트를 사용합니다.
업데이트. 업데이트 다음에 테이블 이름을 써주세요. 테이블 이름이 EXEMP 1번. 그 다음에 set을 써요. set. set은 세팅하겠다는 뜻이잖아요. 자, 우리가 세팅할 게 뭘 세팅할 거냐면 여기는 이메일을 세팅할 거예요. 이메일. 넣어주는 값은 등호예요. 문자를 넣어야 되겠죠? 문자를 넣어야 될 거고. 자, 홍길동이니까 홍길동 골뱅이 it.will.com 이렇게 넣을게요. 자, 두 번째 값 제가 샐러리도 넣겠다고 했어요. 샐러리도 넣겠다고 했고요. 그럼 두 번째 값을 구분하실 때 세팅해야 될 두 번째 값을 구분하실 때는 쉼표로 구분하시면 돼요. 샐러리 마이너스 300이라고 할게요. 자, 그리고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에 where절이 있어야 돼요. 왜 where절이 있어야 되냐 하면 이메일을 세팅하겠다 그러면 이메일에 몇 개 있어요? 3개 있죠. 샐러리 세팅하겠다 그러면 샐러리 3개 있죠. 그죠? 근데 우리가 세팅하려고 하는 건 여기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행을 찾아야 돼요. 이 행을 찾을 수 있는 게 왜요? EMPNO가 몇 번이죠? 1002번.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업데이트도 인설트랑 마찬가지입니다. 이 업데이트 문장은 실행할 때 오류가 납니다. 자, 첫 번째 오류는요. EMPNO가 아니죠. 죄송합니다. ENO. 자, 다시 실행할게요. 제가 컬럼 이름을 ENO라고 만들었는데.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는 체크 제약 조건 위배됐습니다. 체크가 어디 걸려있죠? 샐러리에 체크가 걸려있죠. 샐러리는 0보다 커야 돼요. 그죠? 그 체크 제약 조건 위배가 돼서 업데이트가 안 돼요. 자, 그러면 양수로 만들면 되겠죠? 자, 그리고 또 실행을 해보세요. 여전히 안 돼요. 여전히 안 되는데 이번에는 무결성 제약 조건이래요. 이거는 뭐냐면 유니크 제약 조건이에요. 이메일은 유니크해야 되죠. 그래서 안 되는 거고요. 그럼 홍길동 itwill.com 대신에 뭐 예를 들어서 gmail.com 이렇게 쓰면 얘는 업데이트가 됩니다. 이때 그 출력에는 이렇게 나와요. 한 개 행이 삽입되었습니다라고 나오는 게 아니고요. 업데이트 되었습니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인설트가 정상적으로 실행이 되면 한 개 행이 인설트 삽입되었습니다라고 출력이 나오고요. 업데이트가 정상적으로 실행이 되면 한 개 행이 업데이트 되었습니다라고 출력이 나와요. 네, 요거 원하셨던 건가요? 네. 이렇게 해서 셀렉트를 다시 한번 해보시면요. from ex emp 1번 이렇게 다 해보시면 네. 두 번째 홍길동 바뀌었죠. 두 번째 홍길동의 이메일과 샐러리가 정상적으로 들어갔어요. 인설트만이 아니라 업데이트도 마찬가지예요. 그 업데이트도 제약 조건에 맞는 무결성을 유지하기 위한 값들만 업데이트를 할 수가 있어요. 인설트와 마찬가지로. 그럼 나머지 뭐 이런 것도 필요한 곳에 이 형식을 따라서 만들어 주시면 돼요. 우리가 다음에 할 내용이었었는데 미리 질문이 있어서 답변 드렸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실까요? 네, 질문 없으십니까? 잘 되시죠? 잘 되시죠? 네, 그러면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